여러 명의 자천, 타천, 출마 예상자들이 다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4명 남았습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문종과 유기준, 그리고 비박계의 김성태, 그리고 중립지대에는 이제 뭐 자기들끼리 경선해가지고 한성교로 결정이 됐는데 이주영 의원이 본인이 5선이면서도 정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한성교의 러닝메이트, 정책위의장 후보로 지금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성교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 이러면 이제 홍준표가 그리는 친홍 김성태와의 당내 분위기를 좀 상당히 좀 역전시키는 듯한 느낌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 나비 효과로 친박계에서도 홍문종과 유기준의 지금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다가 이 시간까지의 상황이거든요. 유기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불출마하고 같은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주중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김성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강기정 의원도 그런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도 당대표의 입김이 제일 셀 거야. 근데 한성교 의원이 이주영 의원하고 이렇게 러닝메이트를 만들면서 상당히 또 이쪽으로 쏠리는 분위기가 있다, 이러는 거거든요. 짧게 예측 좀 해주십시오. 그나물의 그 밥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변수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사퇴하면서 한성교 의원을 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플러스 PK 출신인 이주영 의원이 좀 약간 동정 여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5번이나 나왔는데 계속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1차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2차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1차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구도인데 2차에 이제 1등하고 2등하고 표결을 했을 때 한성교 의원이 나머지 소위 친박계 의원들이 친홍인 김성태 의원을 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선 의원이 44명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받거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움직임이 아마 원내대표 경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자유한국당 소속되어 있는 당협위원장인 차명진 의원의 토론에서 얘기하셨구나. 네. 그렇군요. 예. 글쎄,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모든 계파가 정상적으로 지금 전략이 작동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할 수 없으나,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인 정치 집단의 룰이 작동하고 있다면은 친박도 문제지만 홍도 문제이기 때문에 친박이 전략적 선택을 해서 홍이 아닌 후보를, 그러면서 친박이 아닌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답이죠. 현재의 그렇군요. 저쪽이 살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의 포인트는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으로 완전히 장악해 가는 과정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반홍의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는 상황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좀 더 어려워지겠죠. 홍준표가 당 자체를 이제 추스리기에.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정상인데 친박 대 비박 구도를 홍 대 비홍 구도로 해서 비홍을 당선시키고는데 친박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1년 전 어제 탄핵 찬성 2, 3, 4, 그 다음에 탄핵 반대가 5, 6, 그 다음에 기권 무효가 7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권 무효 7 플러스 56 하면 63이거든요. 116명이니까 63표를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1차에서.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이 63표니까 지금 김성태 의원한테는 썩 유리한 구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김성태 의원은 나갔다 다시 들어온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수 자체로는 친박 내지는 그게 범박이 어쨌든 그래도 주류잖아요. 네. 여전히 홍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악하기 어려운 건데, 친박이나 범박이 아까 말씀처럼 정상적이라면 직접 자기들 후보를 내세워서 그렇게 저 당의 주류임을 확인하는 것이 글쎄 길게 본인들이 사는데 꼭 좋지 않기 때문에, 정상이라면 정치를 좀 이렇게 쭉 한 걸음 두 걸음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내부에도 있고 내부 조율도 하고 한다면 친박도 아니면서 홍도 아닌 쪽으로. 이 한성규 의원도 아니죠. 꽤 문제가 그 범박이잖아요. 박지만 그러니까 하고 친구인데 그거 이전에 문제가 많죠. 그거 이전에 사실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함에 있어서 검색을 하면 이상한 거 많았죠. 이상한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진짜 답 안 나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당선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려워질 것이다. 뭔 말이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이분 참. 어쨌거나 한성교 씨가 뭐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보면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민석 원장님 같은 분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출마하지 않는 한 그놈이고 이주영 씨도 보면 좀 찌질한 게 왜 그게 세월호 사건 때 해수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5선씩이나 하고 지금 원내대표 나가는 것만 봐도 보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정말 찌질해요. 보면 스타일이. 그러니까 안 찍어주는 거 대표로서 인정 안 해주고. 근데 참 그 양반이 그 당 치고는 아주 극악한 이미지가 아닌 편에 속하는데 그렇게 당내 선거하면 매번 안 되나 봐요. 참 특이하대. 그러니까 왜 순박한 듯 뭔가 이렇게 어떤 자리 되게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 그 안에서 그렇게 좀 신임은 못 받나 보더라고요. 뭔가 결이 좀 괜찮은 사람 같으면 5선이 난 사람이 4선 밑에 들어가서 정책위의장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희생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이 사람은 자리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아요. 경선까지 했어 지들끼리.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당원 1000명 대상으로 누가 중립비대 후보 나가면 좋겠냐 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정책위의장 하려고 쏙 들어가. 이게 뭡니까 이게. 보통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 여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내년 6월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두 곳이에요. 서울 노원병 그리고 이번에 송파을. 그러니까 현재 국회 의석은 298석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아직 내년 6월달 이전에 보궐선거가 확정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이제 사법부 영역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천안갑도 있고 광주 서구갑, 물산 북, 다음에 충북 제천 단양, 부산 해운대을, 경남 통영 고성, 전남 영암 무안 거기도 있어요. 저 울산에 그 지금 민중당 네. 예, 김종호 의원인가 이분 그런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으로 다 합치면 한 20곳 된대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국민의당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이더라고요.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최재성 의원, 정발위 원장 이분이 송파을 나간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적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는 또 지역위원장이 있잖아요. FTA 전문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 네, 송교 위원장이 최근에 임명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설이 다 각 당 의원직 없는 당대표들. 홍준표, 다음에 안철수, 다음에 안희정 충남지사, 심지어는 박원순 서울시장. 여기까지 다 송파을로 갈 거다. 근데 이인재 씨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이인재 씨는 현역 아닌가요? 아니죠. 떨어졌습니까? 우리 이분은 항상 부활했을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듣기는 송파에 홍준표 대표가 안 나오니까 이인재 씨가 나온다고. 송파에 원래 홍준표 대표가 처음 정치시작할 때 송파에 나왔다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 여기 좀 송파을은요, 좀 묘한 지역구인 게 박근혜 변호사였던 유영하 있잖아요. 예. 유영하가 송파을에 공천을 받은 상태였는데 김무성이 도장 안 찍어줘서 예, 옥새파도. 공식 공천을 받지를 못했고 그러는 바람에 여권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난립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 바람을 타고 당선된 사람이 최명길인데 국민의당으로 갈아탔고 그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흔히 낙천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역으로서는 네. 현재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에 꼭 좋은 그렇죠. 지역은 아니죠. 근데 지난번엔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상대편의 난립, 뭐 바람 등등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나간다고 하면 그 이전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유리할 것도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현재 분위기 같으면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최재성 위원장은 정말 나가는 거예요? 두 분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저께 저희 당 그 정준모 정권 교체를 준비한 모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송년회가 있었고 그 송년회에 가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걸로 참석자로부터 전해 들었고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죠. 본인이 송파을 재선거에 당이 원하면 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하여간 하여간 관심이 송파을 있는 것 같다고 것은, 기사는 예. 난 것 같은데요. 아주 헛된 기사는 아니로군요, 그러면. 그게 최재성 위원장이 얼마 전에 저랑 인터뷰했잖아요. 정발위 원장. 네. 그 정당발전위원회 건으로 잠깐 방송 끝나고 하시는 이야기에 굉장히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남양주에 다시 출마하실 생각이세요? 물었어요. 네. 정색을 하시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죠. 조홍천 의원이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건데. 그럼 자기가 이렇게 넘긴 지역을 다시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은 예. 조홍천 의원을 당시에 영입을 했는데 막상 나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양보를 한 자리면 다시 달라고는 못하더라도 뭔가 조홍천 의원이 양보해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우, 아이, 푸나님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도 그래서- 디스, 패싱.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다시 출마 그쪽에 안 나가십니까 했더니 정색을 하시는 게 잘못 질문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정치. 그런 정치 안 하죠. 한 번 양보한 자리는 어떻게 나가냐.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없죠. 네. 그런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 내용 중으로는 경기도지사는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방선거가 안 맞대요. 그럼 이분은 도대체 뭐냐 했는데 며칠 후에 지금 이 기사가
송파울로 한번 나가볼까? 이 상황이 된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당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분위기 같으면 당내에서 경선만 통과해도 상당히 유리한 거죠. 올라서는 거 아닐까요? 아직 뭐 거기까지 지금 당이 보궐선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나 방침이 없기 때문에 미루어서 어떻게 뭐 이기는 선거여야 되는 건 분명하죠. 요인이 발생한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했으니까 국민당으로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뭐 질이 멸렬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지역 당협위원장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거기는 자유한국당은 모르겠는데 바른정당에 그 박종진 씨가 가 있죠. 네, 뭐 네. 거기는 뭐, 그때 그 네, 채널 A 앵커. 네, 네, 네. 어쨌든 송파을은 저희가 반드시 이겨야죠. 네. 그냥 반드시 이겨야죠. 송파을 분들이 조재선 군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확실한 분이시잖아요. 뭔가를 해도 하나를 해도 그 지역구에서 만약에 다시 당선될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지역에는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성규 변호사님께 죄송해요. 제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굉장히 난감하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 정치권에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 이제 예산안도 끝났고 그래봐야 남아 있는 게 이제 뭐 선거구제 개편 정도 법안 개헌? 처리죠. 예, 부수법안 당연히 이제 해야 되고. 아니 저거 중요한 건 남아 있잖아요. 공수처, 국정원. 등. 그건 국회 일정인 거고 네. 정치권 전체적인 일정은 지금 3월 초면은 거의 대부분 공천이 확정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방선거 네. 준비가 이제 목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할 뭐 법안 처리 이런 건 제치하고라도 이 현재 사실 물밑에서 전쟁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2월, 1월, 2월 이렇게. 그렇죠. 지난 8일 날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그 PPT 심사를 했잖아요. 거기 안희정 기사 안 나오셨다고? 거기는 이제 삼선 도전 안 하기로 이미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가서 평가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안전빵으로 지금 천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천안갑? 공식적인 멘트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 공식적인 멘트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강연 가가지고 거기서 입장을 내는 보궐선거나 이후에 정치 일정을 얘기하기보다는 도지사로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곧 밝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는 삼선 도전 안 한다. 그건 이거 이미 확실하고. 네, 확실한 거죠. 그러면 천안갑 아니면은 뭐 송파을이네요. 안희정 기사가 갈 곳은. 물론 안 나올 수 그렇게 있죠. 얘기할 수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에요. 출마는 할 겁니다. 그래요? 네. 보궐선거에 나간다. 그렇죠. 그럼 맞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요? 광주 서갑을 가요? 울산 북구를 갈까요? 아니, 그래, 맞아요. 저는 네. 근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고. 송파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친분에서 나온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그 뉘앙스의 느낌적인 느낌. 안전빵으로 가야죠. 천안각 가면. 아니, 안전빵이 아니고 정치를 이제 안희정 지사도 꽤 오래 하셨잖아요. 한 28년째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이고 김민석 의원님도 뭐 그 정도 되는 신동이라고 이게 정치 네, 정치 신동이잖아요. 신동. 저는 이제 내년이면 30년인데. 아우, 지금 둘 얘기해놓고 싹 바로 깔아버리네. 근데 이제 대선 후보까지 올랐던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충만하신 분인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방식의 정치 플랜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어야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더불어민주당에 애정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볼 때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간 이쯤 되면 이제 정치적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를 조금 넘어간 분들의 경우에는 뭐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출마하느냐 이게 다 자기 마음대로만 되는 건 아니죠. 그렇고 자기가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당이나 또는 국민들이 볼 때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맞춰줘야죠. 민주연구원장이 굉장히 역할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이제 한 1년 전에는 중장기 플랜이었는데 지금 이제 단기 플랜으로 시기가 온 거고 보궐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민주연구원 아닌가요? 앞에 출연자를 디스하세요, 지금. 디스하는 게 아니라 쉴드 아닌가요? 그런가? 뭐 조사도 저희가 해보고요. 또 지금 뭐 안지사 말씀도 했지만 안지사 얼마 전에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런 의견도 좀 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국민과 당이 또 그런 속에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정치인이 급하더라도 뭐 급하게 나 꼭 뭐가 돼야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네,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했던 이야기는 사실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민의당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정말 궁여지책이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 바른정당과의 사실 연대라고 하는 것도 뭐 음모론을 떠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 그러면서 점점 자기들 기반은 잃어가고 희망은 안 보이고 정당 지지율이 호남권에서 뭐 5% 정도도 안 나오는 이런 분위기의 어떤 느낌과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문주영 씨 관련해서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했던 이 시간들에 있어서 현재의 모습은 결국은 진정성의 승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 격세지감 느끼지 않으세요? 박근혜 정권 때 느꼈던 그 민주당이 어려웠을 때 생각하면은 자 고생들 하셨고요. 이런 남아 돈다고 느낄 때 더 바짝 조여가지고 정권 연장에 디딤돌로 넣을 수 있을 정도 뭐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정말 훌륭한 마무리였습니다. 근데 참 그 양반이 그 당 치고는 아주 극악한 이미지가 아닌 편에 속하는데 그렇게 당내 선거하면 매번 안 되나 봐요. 참 특이하대. 그러니까 왜 순박한 듯 뭔가 이렇게 어떤 자리 되게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 그 안에서 그렇게 좀 신임은 못 받나 보더라고요. 뭔가 결이 좀 괜찮은 사람 같으면 5선이나 한 사람이 4선 밑에 들어가서 정책위의장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희생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이 사람은 자리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아요. 경선까지 했어 지들끼리.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당원 1000명 대상으로 누가 중립비대 후보 나가면 좋겠냐 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정책위의장 하려고 쏙 들어가. 이게 뭡니까 이게. 보통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 여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내년 6월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두 곳이에요. 서울 노원병 그리고 이번에 송파을.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석은 298석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아직 내년 6월달 이전에 보궐선거가 확정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이제 사법부 영역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천안갑도 있고 광주 서구갑, 물산 북, 다음에 충북 제천 단양, 부산 해운대을, 경남 통영 고성, 전남 영암 무안 거기도 있어요. 저 울산에 그 지금 민중당 네. 예, 김종호 의원인가 이분 그런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으로 다 합치면 한 20곳 된대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국민의당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이더라고요. 일단 그 이야기부터 여쭤볼게요. 최근에 최재성 의원, 정발위원장 이분이 송파을 나간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적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는 또 지역위원장이 있잖아요. FTA 전문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 네, 송교 위원장이 최근에 임명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설이 다 각 당 의원직 없는 당대표들. 홍준표, 다음에 안철수, 다음에 안희정 충남지사, 심지어는 박원순 서울시장. 여기까지 다 송파을로 갈 거다. 근데 이인재 씨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이인재 씨는 현역 아닌가요? 아니죠. 떨어졌습니까? 우리 이분은 항상 김정민한테 부활했을 것 떨어졌죠. 같아서. 제가 최근에 듣기는 송파에 홍준표 대표가 안 나오니까 이인재 씨가 나온다고. 송파에 원래 홍준표 대표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 송파에 나왔다 떨어진 거죠. 그렇죠. 여기 좀 송파을은요, 좀 묘한 지역구인 게 박근혜 변호사였던 유영하 있잖아요. 예. 유영하가 송파을에 공천을 받은 상태였는데 김무성이 도장 안 찍어줘서 예, 옥새파도. 공식 공천을 받지를 못했고 그러는 바람에 여권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난립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 바람을 타고 당선된 사람이 최명길인데 국민의당으로 갈아탔고 그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흔히 낙천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역으로서는 친박이 전략적 선택을 해서 홍이 아닌 후보를 그러면서 친박이 아닌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답이죠. 현재의 그렇군요. 저쪽이 살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의 포인트는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으로 완전히 장악해 가는 과정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반홍의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는 상황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좀 더 어려워지겠죠. 홍준표가 당 자체를 이제 추스리기에.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정상인데 친박 대 비박 구도를 홍 대 비홍 구도로 해서 비홍을 당선시키고는데 친박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1년 전 어제 탄핵 찬성 2, 3, 4, 그 다음에 탄핵 반대가 5, 6, 그 다음에 기권 무효가 7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권 무효 7 플러스 56 하면 63이거든요. 116명이니까 63표를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1차에서.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이 63표니까 지금 김성태 의원한테는 썩 유리한 구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김성태 의원은 나갔다 다시 들어온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수 자체로는 친박 내지는 그게 범박이 어쨌든 그래도 주류잖아요. 네. 여전히 홍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악하기 어려운 건데 친박이나 범박이 아까 말씀처럼 정상적이라면 직접 자기들 후보를 내세워서 그렇게 저 당의 주류임을 확인하는 것이
글쎄 길게 본인들이 사는데 꼭 좋지 않기 때문에 정상이라면 정치를 좀 이렇게 쭉 한 걸음 두 걸음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내부에도 있고 내부 조율도 하고 한다면 친박도 아니면 소홍도 아닌 쪽으로 이 한성규 의원도 아니죠. 꽤 문제가 아니 그 범박이잖아요. 박지만 그러니까 하고 친구인데 그거 범박일 이전에 문제가 많죠. 그거 이전에 사실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함에 있어서 검색을 하면 이상한 거 많았죠. 이상한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진짜 답 안 나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당선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려워질 것이다. 뭔 말이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이분 참. 어쨌거나 한성교 씨가 뭐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보면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민석 원장님 같은 분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출마하지 않는 한 그놈이고 이주영 씨도 보면 좀 찌질한 게 왜 그게 세월호 사건 때 해수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5선씩이나 하고 지금 원내대표 나가는 것만 봐도 보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정말 찌질해요. 보면 스타일이. 그러니까 안 찍어주는 거 대표로서 인정 안 해주고 여러 명의 자천 타천 출마 예상자들이 다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4명 남았습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문종과 유기준, 그리고 비박계의 김성태, 그리고 중립지대에는 이제 뭐 자기들끼리 경선해가지고 한성교로 결정이 됐는데 이주영 의원이 본인이 5선이면서도 정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한성교의 러닝메이트 정책위의장 후보로 지금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성교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 이러면 이제 홍준표가 그리는 친홍 김성태와의 당내 분위기를 좀 상당히 좀 역전시키는 그런 느낌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 나비 효과로 친박계에서도 홍문종과 유기준의 지금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다가 이 시간까지의 상황이거든요. 유기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불출마하고 같은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주중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김성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강기정 의원도 그런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도 당대표의 입김이 제일 셀 거야. 근데 한성교 의원이 이주영 의원하고 이렇게 러닝메이트를 만들면서 상당히 또 이쪽으로 쏠리는 분위기가 있다 이러는 거거든요. 짧게 예측 좀 해주십시오. 그나물의 그 밥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변수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사퇴하면서 한성교 의원을 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플러스 PK 출신인 이주영 의원이 좀 약간 동정 여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5번이나 나왔는데 계속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1차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2차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1차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구도인데 2차에 이제 1등하고 2등하고 표결을 했을 때 한성교 의원이 나머지 소위 친박계 의원들이 친홍인 김성태 의원을 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선 의원이 44명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받거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움직임이 아마 원내대표 경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자유한국당 소속되어 있는 당협위원장인 차명진 의원의 토론에서 얘기하셨구나. 네. 그렇군요. 예. 글쎄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모든 계파가 정상적으로 지금 전략이 작동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할 수 없으나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인 정치 집단의 룰이 작동하고 있다면은 친박도 문제지만 홍도 문제이기 때문에 네. 현재의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에 꼭 좋은 그렇죠. 지역은 아니죠. 근데 지난번엔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상대편의 난립, 바람 등등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나간다고 하면 그 이전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유리할 것도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현재 분위기 같으면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최혜성 위원장은 정말 나가는 거예요? 두 분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저께 저희 당 그 정준모 정권 교체를 준비한 모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송년회가 있었고 그 송년회에 가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걸로 참석자로부터 전해 들었고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죠. 본인이 송파을 재선거에 당이 원하면 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하여간 하여간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기사는 난 것 같은데요. 아주 헛된 기사는 아니로군요. 그러면 그게 최재성 위원장이 얼마 전에 저랑 인터뷰했잖아요. 정발위 원장, 네. 정당 발전위원회 건으로 잠깐 방송 끝나고 하시는 이야기에 굉장히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남양주에 다시 출마하실 생각이세요? 물었어요. 네. 정색을 하시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죠. 조홍천 의원이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건데
그럼 자기가 이렇게 넘긴 지역을 다시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은 예. 조홍천 의원을 당시에 영입을 했는데 막상 나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양보를 한 자리면 다시 달라고는 못하더라도 뭔가 조홍천 의원이 양보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우, 아이, 푸나님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도 그래서- 디스, 패싱.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다시 출마 아유. 그쪽에 안 나가십니까 했더니 정색을 하시는 게 잘못 질문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정치. 그런 정치 안 하죠. 한 번 양보한 자리는 어떻게 나가냐.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없죠. 네. 그런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방송 내용 중으로는 경기도지사는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방선거가 안 맞대요. 그럼 이분은 도대체 뭐냐 했는데 며칠 후에 지금 이 기사가 송파울로 한번 나가볼까? 이 상황이 된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당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분위기 같으면 당내에서 경선만 통과해도 상당히 유리한 거죠. 올라서는 거 아닐까요? 아직 뭐 거기까지 지금 당이 보궐선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나 방침이 없기 때문에 뭐 미루어서 어떻게 뭐 이기는 선거여야 되는 건 분명하죠. 요인이 발생한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했으니까 국민당으로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뭐 질이 멸렬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지역 당협위원장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거기는 자유한국당은 모르겠는데 바른정당에 그 박종진 씨가 가 있죠. 네, 뭐 네. 거기는 뭐, 그때 그 예, 예, 채널 A 앵커. 네, 네, 네. 어쨌든 송파을은 저희가 반드시 이겨야죠. 네, 반드시 이겨야죠. 송파 얼분들이 조재선 군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확실한 분이시잖아요. 뭔가를 해도 하나를 해도 그 지역구에서 만약에 다시 당선될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지역에는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성규 변호사님께 죄송해요. 제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굉장히 난감하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 정치권에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 이제 예산안도 끝났고 그래봐야 남아 있는 게 이제 뭐 선거구제 개편 정도 법안 개헌? 처리죠. 예, 부수법안 당연히 이제 해야 되고. 아니 저거 중요한 건 남아 있잖아요. 공수처, 국정원. 그건 국회 일정인 거고 네. 정치권 전체적인 일정은 지금 3월 초면은 거의 대부분 공천이 확정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방선거 네. 준비가 이제 목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할 뭐 법안 처리 이런 거는 제치하고라도 이 현재 사실 물밑에서 전쟁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2월, 1월, 2월 이렇게. 그렇죠. 지난 8일 날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그 PPT 심사를 했잖아요. 거기 안희정 기사 안 나오셨다고? 거기는 이제 3선 도전 안 하기로 이미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가서 평가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안전빵으로 지금 천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천안갑? 공식적인 멘트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 공식적인 멘트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강연 가가지고 거기서 입장을 내는 보궐선거나 이후에 정치 일정을 얘기하기보다는 도지사로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곧 밝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선 도전 안 한다. 그건 이거 뭐 이미 확실하고. 네, 확실한 거죠. 그러면 천안갑 아니면은 뭐 송파을이네요. 안희정 기사가 갈 곳은. 물론 안 나올 수도 그렇게 있죠. 얘기할 수는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에요. 출마는 할 겁니다. 그래요? 네, 보궐선거에 나간다. 그렇죠. 그럼 맞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요? 광주 서갑을 가요? 울산 북구를 갈까요? 아니 그래 맞아요. 저는 네. 근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고. 송파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친분에서 나온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그 뉘앙스의 느낌적인 느낌. 안전빵으로 가야죠. 천안각 가면. 아니 안전빵이 아니고 정치를 이제 안희정 지사도 꽤 오래 하셨잖아요. 한 28년째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이고 김민석 의원님도 뭐 그 정도 되는 신동이라고 이게 정치 네, 정치 신동. 신동이잖아요. 저는 이제 내년이면